작은 중산모, 헐렁한 바지, 낡고 큰 구두, 지팡이, 그리고 코수염 하면 떠오르는 인물. 20세기 최고의 예술가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찰리 채플린이다. 미국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한 최초의 영화인이자 처칠, 피카소, 루스벨트, 간디 등 세계적 명사들과의 깊은 인연으로도 유명하다. 음악적 감각과 재능이 뛰어났고 첼로, 바이올린 솔리스트였던 그는 왼손잡이였다. 왼손이 만든 역사의 저자 에드라이트는 최초의 왼손잡이로 기원전 18세기 이집트의 왕 람세스 2세를 꼽았다.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토벤, 빌 게이츠. 역사적으로도 왼손잡이의 활약, 눈부시다. 그럼에도 소수이기에 감수해야 했던 편견과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왼손잡이들. 오른손잡이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왼손잡이, 그들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충청북도 청주시 산남동의 한 초등학교. 한여름 폭염이 쏟아지는 날에도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진다. 이곳에서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연종원 선수를 만났다. 충북에서 초등부 탁구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연종원 선수는 현재 탁구부 9명 중 주장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단양에서 열린 충북 도내 탁구 대회에서 연종원 선수는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석권했다. 승부욕이 엄청 강한 아이. 꿈을 이루려는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아이로 통하는 연종원 선수는 왼손잡이다. 연종원 선수는 이제 저희 충북에서 이제 6학년으로 이제 가장 잘 친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왼손잡이 선수로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좀 더 밝은 선수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원 선수가 탁구를 시작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단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여행에서 갔던 탁구장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에 매진했고, 그런 연 선수를 지켜본 부모도 탁구 선수가 되겠다는 그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탁구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라는 연종원 선수는 우리나라 남자 탁구 초대 올림픽 챔피언 유남규 선수처럼 왼손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싶다고 말한다. 유남규 선수처럼 올림픽 같은 데 나갔고 우승을 해갖고 저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타고난 순발력과 두뇌 플레이로 세계를 호령한 왕년의 탁구 스타 유남규 역시 왼손잡이다. 세계 30위 이내에 있는 탁구 선수 중 11명이 연종원 선수처럼 왼손잡이다. 스포츠에서 왼손잡이는 희소성이 높아 귀한 존재로 여겨진다. 오른손잡이에 비해 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와 겨루면 편안함을 느끼고 기량이 똑같을 경우 왼손잡이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탁구뿐 아니라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등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기는 물론 레슬링, 유도, 태권도 등 격투기에 이르기까지 왼손잡이의 이점은 상당하다. 전체적으로 스포츠 활동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오른손잡이가 많은 환경에서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오히려 그 왼손잡이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오른손잡이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에서 생활 속에서는 조금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공간적인 사용이나 여러 가지 시각적인 거, 여러 가지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 중에 왼손잡이가 유리한 종목은 주로 라켓 종목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왼손잡이 선수들은 의외성의 요소에서 혜택을 얻는다고 한다.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잡이와 상대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와 상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또한 왼손잡이들이 오른손잡이들보다 공간 정보를 더 빠르게 처리한다는 연구도 있다. 왼손잡이들은 두뇌의 양쪽 측면을 더 잘 사용하므로 그들은 시각 정보를 포함한 빠른 사고를 요구하는 작업들을 더 잘 수행한다고 호주 국립대학의 과학자 닉 처버인 박사는 말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정상급 탁구 선수들은 왼손잡이다. 왼손잡이 탁구 선수들은 오른손잡이 선수들보다 더 빠르게 공을 보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경기 형태를 보게 되면 라켓 스포츠에서는 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방향들이. 오른손잡이들이 보는 시각들하고 반대되는 걸 보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손잡이들이 놓칠 수 있는 공간들을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라켓 스포츠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선점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능력을 재능으로 바꾸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연종원 선수. 제2의 유남규를 꿈꾸는 13살의 왼손잡이 탁구 선수.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해 연종원 선수의 하루는 오늘도 쉼없이 달린다. 왼손잡이 화이팅! 광주광역시 신창동의 한 골프 연습장.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골퍼를 만났다. 그동안 국내 남녀 프로골퍼 중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왼손잡이 골퍼. 국내 1호 왼손잡이 골퍼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정희연 선수다. 자, 지금 어떤 대회 준비하고 계세요? 9월 19일에 무안에서 열리는 드림 투어 시드전 준비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골퍼로도 힘든 점은 없으세요? 연습장 타석에 어려움이 있고 클럽 선택에도 제한이 있어요. KLPGA 회원번호 972번인 정희연 선수의 주 활동 무대는 2부 투어인 드림 투어다. 왼손잡이 골퍼는 영어로 레프트 핸디드 골퍼 또는 레프티라 불린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필 미켈슨과 버바 왓슨, 캐나다의 마이크 위어 등이 있다. 특히 한국 골프는 왼손의 불모지. 정희연 선수가 속해 있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협회 2,200여 명의 선수 중 왼손으로 치는 프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정희연 선수는 남들보다 늦은 중2 때 골프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왼손잡이들이 그랬듯 그녀도 처음엔 오른손으로 골프를 배웠다. 그렇게 흘러간 3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불편했다. 이것이 그녀가 왼손잡이 골퍼로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다. 오른손으로 쳤을 때 약간 한계가 있었어요. 드라이버 거리나 성적이나. 그래서 저희 코치님께서 왼손으로 쳐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셔서 자연스럽게 이제 왼손으로 하게 됐어요. 성적도 오른손보다는 이제 나아졌고 거리나 코스 매니지먼트도 더 나아졌어요. 왼손 골퍼로서의 시작. 하지만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왼손잡이 사람들이 봉착하는 현실적인 난관 중 하나가 바로 골프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이 오른손잡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이용 시설도 오른손잡이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골프도 예외는 아니다. 오른손잡이 위주의 클럽이 많고 공이 타석으로 자동 세팅되는 연습장에도 왼손잡이용 전용 타석이 없는 곳이 허다하다. 있더라도 맨 구석에서 벽을 보고 쳐야 했다. 타석이 끝과 끝에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치고 싶을 때는 타석 두 자리를 등록을 해서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석에 제가 중앙에서 연습을
하면 일반 골퍼분들과 마주 보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타석으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회를 앞두고 폭염 속에서 시작된 그녀의 연습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열악한 환경, 왼손잡이 골퍼이기에 받아야만 했던 주위의 시선도 꽤나 신경 쓰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그녀의 열정을 꺾을 순 없었다. 이제는 오히려 담대함으로 이겨내고 있는 그녀. 비록 2부 리그에서 활동하는 골퍼지만 나름대로의 꿈과 목표가 확실하다. 그런 그녀에게 생긴 새로운 목표. 바로 왼손 골퍼의 존재를 국내 골프계에 알리는 것이란다. 2016년 11월에 정규투어 시드 순위전이 있는데 시드 순위전에 들어 2017년도 정규투어에서 좋은 성적 내 왼손 여성 골퍼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전진하겠습니다. 당당히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정희연 선수. 하지만 아직도 왼손잡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에서 정희연 선수처럼 왼손잡이 골퍼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엔 왼손에 대한 편견이 나아지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왼손잡이는 이유 없는 천대를 당해왔다. 특히 과거에는 마치 질병이나 악마와 관련된 비정상적 인간으로 여겨져 왼손잡이들은 일부러 오른손을 쓰도록 강요당하곤 했다. 인류 역사에서는 최근까지도 왼손잡이를 이상하고 때로는 위험한 사람들로 간주했다. 결국 오래전부터 있어온 편견 속에서 왼손잡이는 콤플렉스가 됐고 자연스럽게 오른손잡이로 길들여져 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30대 이상 장년층은 어려서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글을 쓰면 꾸중을 듣거나 심지어 매를 맞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세계 역사상 지속적으로 10%의 사람들은 왼손잡이였다. 오른손잡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일까? 일단 먹을 때 제일 불편해요. 왜냐하면 먹을 때 옆에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고 저는 왼손을 쓰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도 불편하고 옆에 먹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옆에 사람분들한테도 죄송하고 저도 좀 불편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이제 맨 처음에 하게 되는 게 이제 집에서 이제 글자를 배운 건데요. 글자를 배울 때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제가 자연스럽게 왼손에다가 자꾸 연필을 쥐어서 야단을 그때마다 치셔가지고 오른손으로 그 연필을 쥐고 글씨를 쓰도록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왼손잡이들이 뽑은 가장 큰 불편함은 바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을 꼽았다. 이유는 손날에 흑연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왼손을 쓰는 것이 불길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기,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부모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오른손잡이를 강요받는 경우도 많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으로 혹은 주변의 이야기로 접했던 이야기다. 이렇듯 왼손잡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세상은 자연스럽게 절대 다수인 오른손잡이에 맞춰 흘렀다. 즉, 왼손잡이로 산다는 것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 하지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오른손잡이 중심의 세상에서 왼손잡이의 삶은 어떨까? 제작진을 투입해 왼손잡이의 일상을 잠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오른손만을 사용해온 올해 25살의 주희 씨.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사용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제가 평소에 계속 오른손잡이로 살았는데 왼손잡이로 생활하게 된다면 글씨 쓰는 거 외에는 딱히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느 날과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섰다.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왼손잡이의 불편함은 출근길에서부터 시작됐다. 출입카드 인식기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탓에 왼손을 오른쪽으로 뻗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 평소 너무도 당연하게 지나쳤던 일상이다.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왼손으로 출입증 찍을 때 위치가 조금 헷갈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왼손으로 출입증을 찍을 경우에는 오른손보다는 한 번 더 좀 젖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업무를 시작한 주희 씨. 여느 때처럼 너무도 익숙하게 컴퓨터를 켜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의 자판을 보니 주요 기능 키는 거의 다 오른쪽에 몰려 있고 오른손이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 얼핏 좌우 대칭으로 보이는 컴퓨터 마우스 역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가위질 역시 삐뚤빼뚤. 오늘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보다 못한 제작진 주희 씨에게 왼손잡이용 가위를 건넸다. 얼핏 보기에 그 모양이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위날의 방향이 다르다. 또한 엄지손가락이 끼워지는 부분 역시 반대로 되어 있다. 오른손잡이용 가위보다 몇백 원은 비싸게 구입한 왼손잡이용 가위. 주희 씨의 가위질이 이번에는 순조로울까? 오른손잡이용 가위를 사용할 때보다 제법 가위질이 자연스러워졌다. 네, 왼손으로 편집을 한번 해봤는데요. 컴퓨터 자판 위치가 오른손 사용 위주로 좀 되어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고, 왼손으로 사용 시 자판 위치가 좀 많이 불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가위질을 해봤는데 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곡선을 자를 때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곧 있을 촬영을 위해 카메라 점검에 나섰다. 보관함 열쇠의 방향 역시 오른쪽으로 돌려야 했다. 평소 수없이 들었던 카메라 손잡이가 오른쪽에만 있다는 사실에 살짝 당황한 주희 씨. 결국 어쩔 수 없이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든다. 이처럼 차별하는 사람도 차별받는 사람도 그걸 차별처럼 느끼지 않는 가운데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왼손잡이에게는 온통 차별이다. 불편한 일상은 이뿐이 아니었다. 어느덧 점심시간,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시작하는데 팔이 자꾸 옆 동료와 부딪히고 만다. 편안해야 할 식사 자리마저도 이렇게 불편함 투성이다. 결국 일어나 끝자리로 옮기고야 말았다. 과거에 비해 왼손잡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환경은 아직도 오른손잡이를 위한 세상이다. 오른손잡이 위주로 오른손잡이가 편하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왼손잡이는 스스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일상생활 자체가 스트레스고 순간순간의 일들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차별이다. 오늘 왼손잡이로 생활해 보았는데요. 크게 불편함은 없을 줄 알았는데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 서로 좀 먹는 위치에서 신경을 써야 했고 우리가 몰랐던 사소한 것들에서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언제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왼손잡이들. 하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최근엔 당당히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1년 중 단 하루, 매년 8월 13일은 왼손잡이를 위한 날이다. 왼손잡이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고충을 알리며 왼손잡이에 대한 인권 신장, 인식 변화를 추구하는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왼손잡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서울시 낙원동. 이곳에는 1968년에 지어진 낙원상가가 있다.
처음 다양한 상품을 팔던 이곳은 악기 상가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300여 개의 악기상이 모여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악기 상가다. 한때 도심의 번듯한 주상복합 건물은 통기타 붐이 일었던 시대엔 기타를 사기 위한 젊은이들로 북적였고 피아노 열풍이 불던 때는 조율과 수리의 메카였다. 이곳 낙원상가에서 10여 년을 넘게 기타를 판매하고 있는 이곳은 구하기 힘들다던 왼손 기타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과거 악기 하나쯤 배워보고자 해도 왼손잡이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제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재들도 대부분 오른손잡이 용으로만 다 나오고 선생님들도 이제 대부분 오른손잡이 기타를 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처음부터 이제 왼손잡이 기타를 찾으시면 차라리 그냥 오른손잡이로 연습을 하시라고, 나중 되면 이제 기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으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오른손으로 치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 이제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죠, 지금. 오른손잡이용 기타에 비해 왼손잡이용 기타는 그 종류도 많지 않았다. 악기를 구하는 일도 힘들었고 구한다 해도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과거 왼손 기타의 상판은 합판이 아닌 단판으로 된 탑솔리드로만 제작됐는데 때문에 오른손 기타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선택의 폭이라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구매해야만 했던 시절,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에 비하면 현재는 왼손 기타의 종류도 많아진 셈이다. 과거에 비해 나아진 실정이라지만 찾는 이들이 적은 탓에 제작하는 업체 역시 부담이 아닐 수 없단다. 사실 이게 공정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부담이 될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한두 개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 뒤집어지는 공정이 되는 거라서 라인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요, 기타가. 근데 정말로 그걸 판매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든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많은 종류를 만들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왼손잡이에 대한 배려 정도로 만드니까 이제 기본 모델들, 많이 찾는 모델들, 그런 거에 있어서 왼손잡이들만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왼손잡이 기타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은 천재 기타리스트로 불리던 지미 핸드릭스의 영향이 크다. 오른손 기타가 대부분이었던 그 시절, 오른손 기타를 반대로 매거나 줄의 순서를 바꿔 사용했던 그는 누구보다도 화려한 기타 솜씨를 뽐내며 많은 팬들에게 환호를 받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전설로 불리는 이유는 뛰어난 연주 실력, 눈에 띄는 패션 센스, 화려한 핑거 테크닉뿐만 아니라 왼손잡이용 기타의 대중화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왼손에서 울려 퍼지던 혁명적 음악은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시대의 언어가 됐다. 그 외에도 어린 시절 오른손 손가락 2마디를 잃고도 불굴의 투지를 발휘, 환상적인 연주 솜씨를 자랑하는 일본의 왼손잡이 기타리스트 아이오미가 있다. 대부분의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잡이 기타를 구매한 후 줄만 왼손 기타용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많다. 아마 지미 핸드릭스의 영향이 지대하게 미친 결과가 아닐까. 하지만 통기타의 경우는 오른손 기타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줄만 바꿔 쓸 경우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실 일렉 기타는 바디 모양 자체가 완전히 틀리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새들이나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들, 세팅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제 일렉 기타는 조정이 가능해서 걔네들은 줄만 바꿔서 사실 뒤집어서 칠 수가 있는데, 통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들이 파여 있는 각도나 너트의 높이 같은 거를 사실은 나중에 조절할 수가 없어서 걔네들은 그렇게 공장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들 각도도 이제 틀어져 있고, 사실은 상판 안쪽을 뒤집어 보면 브레이싱이라 그래서 음향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소리가 튕기는 각도를 만들어주는. 근데 그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걔네까지 정반대로 뒤집어져서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렇듯 수요도 많지 않은 데다 제작 방법 역시 다르다 보니 그 종류도 가격 차이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됐다.
이런 상황은 다른 상품들 역시 마찬가지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맞춤체 제작이 가능한 이곳은 일명 레프티 골퍼들의 방앗간으로 불리는 곳이다. 서울에서도 몇 안 되는 왼손잡이용 골프채를 주문 제작하고 있다. 왼손잡이 골퍼가 한정적이다 보니 골프채 등 이들을 위한 배려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변변히 항의 한번 못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하지만 최근 들어 왼손잡이들의 권리 주장이 거세지면서 왼손잡이용 또는 양손 사용이 가능한 전문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하고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같은데요. 골프 용품이. 특히 골프 클럽 같은 경우에는 마치 거울에서 비춰본 것처럼 미러 이미지의 그 면이 반대로 생긴 골프 클럽을 사용하게 되고요. 골프 장갑이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들이 왼손 한쪽에다가만 낀다면 왼손잡이들은 반대로 오른손 한 손에다가만 끼게 되니까 그런 점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곳 사장님 역시 왼손잡이다. 남부럽지 않던 직장을 그만두고 골프와 인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7년. 40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는 신념으로 그렇게 피터의 삶을 시작했단다. 이제는 제법 단골 손님도 입소문도 자자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그 골프를 배웠을 때 골프에 심취해서 나한테 맞는 골프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고민을 하고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그런 결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왼손잡이 골프채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구하거나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골프채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에 대한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왼손잡이용 골프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잠시 왼손잡이용 골프채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왼손잡이 골프채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 골프채와 만드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헤드, 샤프트, 그립으로 구성되어 있는 골프채의 구성품 중 헤드의 방향이 다르단다. 먼저 왼손잡이용 헤드에 샤프트를 조립하고 필요한 길이에 맞춰 샤프트를 자른다. 그런 다음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클럽의 무게를 조절해 밸런스를 맞춘다. 마지막으로 그립을 끼우면 왼손잡이 골프채가 완성된다. 왼손잡이 골프채와 오른손잡이 골프채는 헤드의 방향이 다르다. 오른손잡이 골프채를 거울에 비춰보는 형상이 바로 왼손 골프채다. 샤프트와 그립은 오른손잡이와 같다. 그 외 골프용품 중에서도 왼손잡이를 위한 골프용품은 골프 장갑 등이 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왼손잡이 골프채를 구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구할 수만 있다면 사양에 상관없이 아무거나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 등과 아무래도 왼손에 대한 시선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왼손잡이 용품들을 구하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른손에 비한다면 경제적인 이유 논리에 의한 거겠지만 다양한 제품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소수의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불기 시작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이 손끝에서 현실이 되는 이곳은 서울 성수동의 한 디자인 사무실이다. 일상생활에서 마치 공기처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는 디자인. 각종 생활용품과 가구들 역시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아무리 예쁘고 편리한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직접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하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 이런 이유에서 출발한 이곳 디자인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다고 한다.
저희 디자인은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회사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기본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희들은 조금 더 사람 중심의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해 가고 있는 디자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 디자인의 가장 기본은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출발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의 새로운 발상. 모두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성별, 연령, 국적, 문화,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말은 중증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 교수가 맨 처음 사용한 용어다. 사실 유니버셜 디자인이 도입되는 거는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거는 2000년 초반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뭐랄까요? 개념의 도입이 있었고, 근데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 원인이 뭐냐면요, 역시 사람 중심의 디자인을 하자. 지금까지도 사람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물 자체가 정말 사람의 중심이 되는 그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 하자는 의미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점점 이슈화 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계했다는 인식조차 들지 않도록 특별한 개조나 특수 설계 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바로 여기서부터 유니버셜 디자인은 시작된다. 2008년부터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접목해온 이호창 대표. 디자인뿐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강의 등 유니버셜 디자인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진행해왔다. 얼마 전부터 국내에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등 모든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 그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대학교 4학년 때까지는 멋진 디자인을 해야지, 아니면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야지, 누구나 봐도 정말 멋지다, 정말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하고자 생각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제가 한 8년 정도 있으면서 저희 이제 디자인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었었습니다. 제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바꾸게 해준 그 단어가 사실은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 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유니버셜 디자인을 계속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 이 단어 자체는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개념만은 저희들이 꼭 계속 갖고 가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전해주는 디자인 세상. 우리는 디자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왼손잡이뿐 아니라 소수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한 디자인의 변화. 그 시작은 배려와 공감에서 출발한다. 이곳에서 만난 이미인 씨.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그는 이곳 직원 중 유일하게 왼손잡이다. 근무 환경에서부터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상. 그의 이런 불편함은 디자인에 있어 소중한 지식이 된다. 왼손잡이기에 느꼈던 불편함에 배려와 공감이라는 아이디어를 더해 모든 이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녹여내는 이미인 씨. 그가 담아낼 디자인은 어떤 모습일까? 일단은 제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점을 이제 어려워했던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몸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기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변화시켜 나가고 이제 새롭게 디자인을 해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왼손잡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 신기하게도 왼손잡이 인구 비중은 아주 오래전부터 늘 이 수준을 유지해왔다.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가 일정 비율을 유지하며 진화의 자연 도태 과정을 견뎌낸 것은 분명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대 잉카인들과 이누이트들 사이에서는 왼손잡이들이 치유의 능력과 마법사의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북아메리카의 주니족에게 왼손잡이는 행운을 의미한다. 그리고 왼손잡이들 중에는 오른손잡이 중심의 인류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꾼 사람들도 꽤나 많이 존재한다. 최초로 비행기를 구상했던 과학자이자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 근대 과학의 새 지평을 연 뉴턴. 상대성 원리로 인류의 시각을 아득한 우주로 넓힌 아인슈타인은 모두 왼손잡이다. 이처럼 한 분야에서 최고라 불리는 사람들. 그들이 역사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그 출발은 왼손잡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인천 차이나타운의 작은 거인. 세계 중국요리연합회 인증 국제 중국식 명인. 역대 주요 국빈 방한식 청와대 초청 요리사. 이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있는 주인공, 바로 유방영 셰프다. 1년 내내 한여름 뜨거운 열기를 방불케 하는 주방은 그가 하루 일과를 보내는 곳이다. 유방영 셰프의 중식은 무려 3대째 내려온 가문의 비법으로 완성됐다. 그는 청나라 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인천 차이나타운에 넘어와 조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중식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자필로 빼곡히 적힌 이 오래된 수첩에는 유방영 셰프의 요리 인생 46년이 담겨져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14살 때부터 요리를 시작한 유방영 셰프. 작은 키와 체구 탓에 차별도 많이 당한 그였다. 하지만 차근차근 기본기를 다지며 실력을 연마해 나갔다. 그리고 지금 그는 불판의 대가라 불린다. 불판은 왼손에, 국자는 오른손에 들고 있는 유방영 셰프. 얼핏 보면 오른손잡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왼손잡이다. 처음에는 옛날 사람들은 왼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다 꺼려 했어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면 전부 다 오른손 기준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주방에 가서 칼질 배우려고 그러면 왼손으로 칼 잡는다고 칼 못 만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다 후라이팬 하게 됐어요. 지금에야 왼손잡이를 위한 주방용품과 조리용품들이 있다지만 당시만 해도 모두 오른손잡이 중심이었다. 그가 지금의 불판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왼손잡이였기 때문이란다. 큰 규모의 중화요리점 주방은 칼판, 불판, 면판 등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부분의 셰프는 칼판 출신. 하지만 왼손잡이인 그에게 그 누구도 칼판을 맡기지 않았다. 왼손잡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는 불판을 잡았다. 하지만 왼손잡이였던 그에게 불판은 오히려 유리한 점이 많았다. 웍이 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오른손은 쓴 사람들은 왼손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라이팬은 왼손으로 돌려야 되는데 오른손 국자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웍에 안에는 음식물이 많고 이거 힘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왼손으로 하니까 딱 저한테는 딱 맞는 왼손잡이 같아요. 후라이팬에 웍을 잡을 때 힘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국자로 볶는데 딴 사람보다 덜 힘드는 것 같아요. 기본에. 작은 키에 왜소하고 거기에 왼손잡이인 유방영 셰프. 글을 쓰는 것을 제외하고 일상 모든 생활에서 왼손을 사용한다. 왼손잡이이지만 아직도 그의 주방에는 왼손잡이를 위한 특별한 것은 없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 노력만을 더했을 뿐이라 말한다. 남들과 다름에 좌절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대신 그는 스스로 불편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핸디캡은
오늘날 유일무이한 불판의 대가로 자리 잡은 원동력이 됐다. 불판의 대가, 그 수식어는 삶의 경험에서 얻은 깊은 내공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 따라서 수련해야 돼. 시간이 와서 말해준다. 지금 당장 왼손 쓰는 거 시장 가면은 별로 없어요.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서 막 칼도 이제 해주고 가위도 왼손으로 주문하면 해주고 좀 비싸서 그렇지. 근데 그런 걸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오른손잡이에 쓸 수 있는 걸 다 갖다 쓰면서 내 거를 만들고 그 과정을 이겨내면은 충분한 이 세상에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더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태초에 두 손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들었던 왼손 대신 인류는 무기를 들었던 오른손을 택했다. 과거에서부터 오른손 왼손은 선과 악, 다른 손과 나쁜 손, 자연스러움과 콤플렉스로 나뉘어져 왔다. 하지만 이 모두는 우리의 편견이 만들어낸 스스로의 잣대인 것이다. 이런 편견과 불편함을 깨기 위한 노력의 내공으로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왼손잡이들이 존재하듯 우리 곁에는 또 다른 왼손잡이들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오른손잡이와 함께 말이다.